가 6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죠. 뭐 이런 이유도 있고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과 줄다리기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내일 모레 27일 날 국회에 상정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고요. 12월 3일 처리한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마는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2월 17일이면은 다음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이때까지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선거법은 자동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는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둘러싼 정가의 대립과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투쟁 현장도 긴박감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대로 처리를 강행하겠다. 그리고 한국당은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령을 내려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두 법안은 반드시 막겠다는 항전 의지가 확고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보탠다면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던 유재수 사건을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원래 부산 부시장으로 가기 전에 금감원에서 정책국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금감원 위원장이 최종구라는 분이고요. 부위원장하고 최종구라는 분이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재수 사건이 사실은 비리가 금감원에 통보돼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무마해서 그냥 사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줘서 직무 유기를 하고 직권 남용을 했다는 게 이들에 대한 소환 요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에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중단시킨 사람이 금감원 위원장과 거기를 거쳐서 청와대까지 와서 조국을 넘어선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유재수 사건은 대형 권력 비리로 최고위층까지 번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김정은이 백령도 인근에 있는 청린도라는 북한의 섬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격을 지시해서 두 발의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불법적으로 맺은 것이긴 하지만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국방부가 반박 성명을 내기는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2사단에 자주포 대대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사격 훈련을 못하니까 병력과 포를 배에 싣고 포항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켜야 하는 군사합의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군사합의 누가 맺은 겁니까? 그냥 둘 수 없죠? 그 그림 좀 띄워주세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저쪽에 맹하학교가 있고 이 맹하학교의 수업이 여러분들의 투쟁, 농성, 함성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차명진 의원이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600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KBS 보도는 허위가 명백합니다. 여기에 소리가 마이크가 지향하는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고 600m나 떨어진 점이 그거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하고는 5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지난 토요일 브루나이 국왕이 왔을 때 환양 의장대 사열을 하면서 양국 국가를 울렸는데 이 국가가 여러분들의 투쟁 목소리에 무색해졌다라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까발겼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 교육에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어용방송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사 하나 띄워주세요. 조금 전에 종로 경찰서가 여기 집회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회가 끝난 뒤에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왔죠. 그게 김정숙과 문재인이 잠을 못 자고 했다는 사실을 이 사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립니까? 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각계 격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사 좀 띄워주세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 아세안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에 가 있습니다. 이 정의용 실장이 부산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유지 결정은 문재인의 원칙과 포용의 결정이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는 양보한 것이 없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자기 책임론이 대두되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협박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은 정권이 바뀌면 살아남을 수 없는
여러 죄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계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산하 4개 과학기술대학에 과학자 선발 기준에 관한 지침을 시달했는데 눈 감고 뽑으라는 블라인드 채용 지침을 내렸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지원했고 그 사람 출신지는 어디고 학교는 어디고 어떤 건학이험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전공을 했는지 까마득하게 가려놓고 그걸 뽑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한 과학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까? 그 분야 1% 내에 과학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이 1위고요. 중국이 2위입니다. 우리나라 19위입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인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5단계나 낮은 14위입니다. 우리는 기술 한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나라 경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중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투쟁을 열심히 하시죠. 근데 한국견총이 다른 문제를 하나 갖고 거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여기에는 선거 연령을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19세까지인데 이걸 18세까지로 낮추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년 4월에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교실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거운동으로 정치판 1세계 난장판이 된다는 것은 명확가능한 겁니다. 아이들을 이런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서 수업을 망치고 정교조 교사들은 생활기록부라는 무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들의 고가를 평가하는 해괴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와 있는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을 때 노조하고 합의한 일인데요. 4급 이하 공무원이 그 이상의 공무원들을 상향 고가 평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고급 간부들은 4급 이하의 간부들은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그런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지배하는 정권에 웃지 못할 코미디 아닌가요? 탈원전의 비극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이스트 공대에서 원자력 전공 학생을 모집했는데 몇 명이나 왔는지 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원자력 실력은 세계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미국의 설계 인증을 받은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평가한 걸 보면 원전 건설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저렴한 국가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원전 수출을 해서 많은 경제력 부를 쌓아야 하는데 기본이 되는 원전 기술을 깡그리 황폐화시키고 있는 게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규탄해야죠. 한 가지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탈북어선 어부 2명 강제 북송에 대해서 명백한 위법